달라질수록 네가 성장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어떤 식으로 달라진 걸 찾고 싶어 해요. 그렇죠? 자기가 배운 언어로 또는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무섭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서운 거 이전에 아이가 뭔가 싫은 거죠. 무슨 책이 재밌다고 할 때 우리 애가 저런 책을 좋아하는구나, 그런 책을 막 구해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겉돌 가능성이 많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스키마 독서교육 증문즉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성북구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분을 모셨는데요. 혹시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? 요즘 아이가 비밀의 화원이나 톰 소여의 모험 같은 두껍고 나름대로 수준이 높은 책을 읽는데, 그런 책은 제가 읽어주고 싶은데 혼자 읽겠다고 하고, 스키마 책은 여러 번 읽어야 되니까 제가 읽어주고 있거든요. 상대적으로 좀 얇고 쉬운 편인데도. 모든 책을 혼자 읽겠다거나 어려운 책만 보겠다거나 하는 건 문제인데, 어려운 책도 보고 쉬운 책도 보고 혼자 읽기도 하고 남이 읽어준 거 듣기도 하고 한 번 읽기도 하고 여러 번 읽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는 괜찮아요. 통소요 같으면 한 400쪽, 500쪽 되는데 교재는 지금 한 50쪽 되는 거잖아요. 대체로 반대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뭐 좋죠. 뭐 하나라도 그렇게 다르게 하면 괜찮아요. 아이가 로알드 달을 좋아하는데 다른 책들은 다 재밌게 읽었는데 마녀를 잡아라는 너무 중간에 무서워해서 중단했거든요. 평소에 또 겁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런 아이는 책을 고를 때 무서운 소재는 아예 빼고 제시해주거나 고르도록 하는 게 좋을까요? 뭐 때문에 무섭다고 하는지 알기는 어려워요. 네. 무서워서 그만두는 거라는 건 자기가 이유를 대는 거고 뭔가가 불편하거나 싫은 거거든요. 그거를 자기가 배운 언어로 또는 어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무섭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서운 거 이전에 아이가 뭔가 싫은 거죠. 아이가 무섭다고 해서 어른이 이런 건 무서울 거라고 미리 하지 말고 뭔가 무섭거나 불편하거나 읽기 싫으면 언제든지 안 읽어도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낫죠. 무서운 책이지만 먼저 권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. 이거 좀 무서울 수 있어. 근데 읽지 않아도 돼, 이렇게. 아니요, 그 책 하나하나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. 그럼 좀 그 책 어떻게? 하나는 일반적이에요. 책은 일반적으로 책을 권할 때 네가 불편하거나 읽기 힘들거나 무섭거나 하는 건 나중에 보면 되니까 굳이 지금 힘들게 다 보려고 애쓰지 마라. 그런 정도로만 하고 그냥 주는 거예요. 그거는 아이가 좋아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아이가 무슨 책이 재밌다고 할 때 우리 애가 저런 책을 좋아하는구나, 그런 책을 막 구해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겉돌 가능성이 많아요. 아이한테 대체로 좋은 책을 주고,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도서관에서 10권을 빌려주고 애한테 5권만 읽어도 된다. 5권은 너랑 너의 성격이나 너의 수준이나 가치나 뭔가 안 맞으니까 지금 읽지 말고 나중에 읽으면 되지 뭐. 나중에 전반 크게 얘기해주면 됩니다. 아이가 4살 요럴 때는 하나의 책이 좋다 그러면 그 책을 100번 읽어달라고 들고 오는 편이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하나의 책을 재밌다 그래도 많아야 서너 번 정도밖에 안 읽어요. 혹시 아이가 같은 책을 여러 번 읽게 하려면은 집에 책이 너무 많은 게 안 좋은 건가, 그게 궁금하고요. 어떤 책을 여러 번 읽게 하고 싶은데 그 방향으로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. 책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. 현재는 책을 서너 번 읽는다 하면 예전에는 더 많이 읽었다. 그걸 어떻게 하냐? 시간을 벌리면 돼요. 지금 이어서 계속해서 서너 번 읽기, 일주일에 서너 번 읽는 거, 이 정도가 아니라 한 6개월 지나서 또다시 읽게끔 시키는 거죠. 표현이 좀 필요하긴 한데 이를테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걸로 이거는 너랑 비슷하게 3학년이야, 남자야, 아니면 학교 생활 얘기네. 네가 보면은 예전에 볼 때보단 더 깊게 이해하거나 그때 놓쳤던 걸 또 볼지도 모르겠다. 내가 지금 서너 번 읽은 책을, 예전에 서너 번 읽은 책을 한 3개월, 6개월 후에 다시 읽었을 때 뭔가 다른 점이 나타나면 또 읽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. 예전 읽은 책을 다시 읽었더니 달라졌더라. 달라질수록 네가 성장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어떤 식으로 달라진 걸 찾고 싶어 해요. 그렇죠? 네가 안 달라졌으면 6개월 전이랑 지금이랑 읽어도 똑같지. 근데 네가 달라졌으면, 책은 그대로 있죠. 네가 달라지면 6개월에
미처 독해하지 못했거나 신기하게 생각 안 했던 것을 새롭게 찾을 수 있다. 그러면 너는 그만큼 성장한 거야. 그래서 한번 해볼까? 그러면 애는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그러죠. 옛날에 나 이거 몰랐어. 근데 지금은 알았어. 그럼 정말 그러네. 그러면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인정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또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겠죠. 모든 책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책들, 아이가 그래도 서너 번 읽고 그런 책들 중에서 골라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네요. 아기 때 같은 책을 100번 읽으니까 한글을 읽을 줄 몰라도 그걸 줄줄줄줄 외우고 해서 엄마 마음에 좋기는 했거든요.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같은 책을 많이 읽었을 때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? 높은 학년으로 보면은 책을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. 우리는 어른 사고방식으로 책을 한 번 읽으면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떠오른다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. 한 번 읽으면 사진으로 보면 희미해지고 두 번 읽으면 좀 더 뚜렷해지고 해서 여러 번 읽을수록 뚜렷해지는 거예요. 뚜렷해지면서 자기 경험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걸 잡거든요. 아주 구체적이어야지. 자기 실생활의 구체성과 비슷할 정도로 뚜렷해야지만 연결이 가능해요. 더 저학년인 경우는 여러 번 읽는 거의 장점은 이야기의 구성을 익히는 거예요. 4살 때 100번씩 읽었다면 그렇게 100번 정도 들은 얘기들이 여러 번 있어야지만 이야기 구성이 최선 잡히거든요. 그래 책을 좋아할 가능성이 많아요. 이야기라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은 이런 거예요. 지식은 이렇다. 그러면 선생님 설명하는 건 하나의 단위로서는 이렇다. 처음, 가운데, 끝 이런 것처럼 모든 우리가 이해 가능한 것들은 하나의 단위로 처음, 가운데, 끝이 있어요. 세상은 그렇지 않죠. 세상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고 다 얽혀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이해를 못하니까 어느 하나 두 개의 관점이나 시점으로 처음과 끝이 있는 형태로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. 그게 이야기여서 가능해요. 그렇죠? 일상 대화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여서 그 인물에 나오는 사람이 직접 내가 만난 사람처럼 느낄 정도로 구체하게 되면 그때 자기 경험하고 연결이 가능하죠. 그래서 여러 번 읽거나 듣는 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같이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